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대, 힘줄, 근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구분 잘 안 되시죠? 인대와 힘줄은, 근육은 다 달라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더불어서 연골까지 붙이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환자분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세요. 구분이 많이 안 되는데 요거 좀 구분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인대는 뭐고 힘줄은 뭐고 이 두 개가 포인트가 되겠죠. 인대 대 힘줄. 자, 우리가 인대는 리가멘트라고 부르고요, 힘줄은 텐던, 근육은 머슬. 우리가 연골은 무릎에서는 메니스커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카틸리지라고 부르죠. 이렇게 영어로 구분이 좀 되죠.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구조물들이 되겠습니다. 인대 같은 경우는 리가멘트는 우리가 뼈와 뼈를 연결하는 끈과 같은 조직이에요. 관절을 잡아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임을 가는 것을 잡아주죠. 전방 십자인대가 그렇죠. 인대가 앞으로 못 가게 막아줘서 우리가 운동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전방 십자인대. 그래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 이런 발과 손까지 수많은 인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대가 나갔다, 인대 늘어났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 뼈 개수의 무려 90%까지 차지한다. 뼈가 많으니까 인대도 많은 거죠. 그래서 많다 보니까 손도 삐고, 발목도 삐고, 손가락도 삐고, 척추도 삐고, 여러 가지 주변 인대 손상들이 많이 흔하죠. 발목 인대 늘어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솔직히 살면서 발목 인대 한 번씩 안 늘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척추 한 번씩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안 삐고 안 늘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씩은 인대 손상은 다 겪는다 라고 봐야 되겠죠. 삐었다 또는 늘어났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발목이 삐었어요? 발목 인대 늘어났어요? 하고 이야기 하잖아요. 무릎도 삐었어요? 대부분 이런 것은 인대 손상이에요. 삐었다 그러면 인대예요. 삐었다 그러는데 연골이나 근육은 아니에요. 그래서 삐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삐었다는 인대.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대가 이게 삐었다 그러면 인대가 늘어났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인대가 늘어나서 심하게 되면 인대 파열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삐었다, 늘어났다, 요거는 인대입니다. 인대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인대 파열 우리가 3단계로 굳이 구분을 한다 그러면 1, 2단계는 그냥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3단계는 또 끊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합니다. 삐었다가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그 밑에 늘어났다와 끊어졌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염자다 또는 파열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릎을 좀 그려봤는데, 인대, 전방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이렇게 지나가는 인대가 되겠고,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십자인대로 서로 이렇게 십자 모양이죠. 크로스 모양. 그래서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야기하고, 여기는 우리가 내측인대, 내측 측부인대, 그리고 바깥쪽에는 외측 측부인대. 이건 다 인대예요. 인대는 상당히 짧아요. 뼈와 뼈 사이를 딱 고정시켜 주니까 상당히 짧은 편이죠. 그래도 내측인대는 꽤 길어요. 외측인대도 꽤 긴 편이에요. 꽤 긴 편이죠. 그래서 요거 인대고, 발목 중에서는 발목 인대가 있죠. 정갑 인대, 종비 인대, 또 팔꿈치에도 팔꿈치 인대 등등이 있겠죠. 힘줄입니다. 이제 힘줄은 텐던, 근육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육과 같은 조직이에요. 근육에서 마지막 끝부분이 힘줄이 되는 거예요. 같은 조직이에요. 뼈와 뼈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근육이 통통하게 이렇게 있어요. 통통하게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근육이 까서 분용 부위가 이렇게 힘줄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근육, 여기는 힘줄, 여기도 힘줄이죠. 근육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육의 끝이 힘줄이에요. 그래서 근육의 양쪽 끝부분을 잡고 있는 조직이다. 뼈에 붙기 전에 하얗고 질긴 조직으로 바뀌는 것을 힘줄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건, 아킬레스 건, 쓸개의 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건은 이렇게 근육은 수축을 하거든요. 펌핑 해주잖아요. 대퇴4두근 올라오고 2두박근, 3두박근 올라오잖아요. 이 힘줄은 수축을 안 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은 그냥 역할이 없이 근육 수축에 의해서 생산이 된 힘을 뼈에 전달해주는 수동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육의 기능이 아니라
관절의 움직임에 기여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안정적인 역할이다. 능동적인 수축을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축은 안 해요. 힘줄의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은 아주 유명하니까 건으로 시작되는 거. 유연성이 있는 조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칭 시에는 좀 늘어난다 그래요. 늘어나죠. 인대는 막 늘어나면 안 되겠죠. 힘줄은 늘어난다. 스트레칭 하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또 힘줄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꼭 강조하는 게 힘줄이 너무 딱딱하신 분들이 많아요. 딱딱하게 되면 이게 통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딱딱하니까. 그래서 그걸 참 마사지해서 풀고 물리치료 받고 여러 가지에서 풀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거든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줄은. 이 힘줄의 굵기, 길이, 형태가 서로 달라요. 연결된 근육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무릎 앞에 있는 슬개건,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장경 힘줄이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다 달라요. 그래서 힘줄의 파열은 어깨에서 생기면 회전근개 파열, 발목에 생기면 아킬레스건 파열, 무릎에서는 우리가 슬개건의 파열, 대퇴사두건 파열 등등으로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힘줄에는 또 건염이 많이 생겨요. 건염, 힘줄염, 힘줄염증, 건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생각보다 염증이 많이 생겨요. 인대의 염증보다는 힘줄의 염증이 좀 많이 생겨요. 염증이 좀 많은 것이 힘줄이다. 두 번째 포인트죠. 염증이 많다. 힘줄은 이런 것이 또 포인트가 됐죠. 늘어나고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파열도 생기지만 회전근개에 생기면 회전근개염, 어깨에 상완 이두근에 생기면 상완 이두근염, 아킬레스 건염, 또 무릎 앞에 생기면 슬개건염, 대퇴사두건염, 그리고 팔꿈치에 생기는 뭐예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손목에 생기면 손목 힘줄염, 뒷괴르뱅 이런 병도 있어요. 손목 힘줄염까지 다양한 힘줄염 건염이 생기는 것이 이 병변이 힘줄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대와 힘줄의 공통점은요, 늘어나지가 않아요. 별로 늘어나지가 않는다.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힘차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잘 늘어나지가 않고 굳이 늘어난다 그러면 힘줄이 좀 늘어난다. 어쨌든 신장력은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강한 연결 조직이에요. 근육은 약한데 반면에 힘줄이나 인대는 강한 결합 조직이에요. 아주 강해요. 딱딱하고. 그래서 여기는 딱딱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거의 되지가 않아요. 혈액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손상이나 파열 시에는 재생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혈액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파열 시나 손상 시에는 자연적 재생이 되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자연적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통증과 기능적 장애가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대 파열되면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면 수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건 파열돼도 수술하죠. 인대나 힘줄은 파열이 생기면 수술한다. 라는 것이 또 공통점이 되겠죠. 잘 늘어나지 않는다. 첫 번째, 딱딱한 조직이다. 강한 연결 조직이다. 혈액이 없어서 파열이 생기고, 파열이 생기면 수술해야 된다. 세 가지 공통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대 힘줄, 근육이 포함되는 힘줄까지 좀 구분이 되셨습니까? 또 이 녀석은 연골 근육 녀석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으니까 그림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힘줄과 인대의 모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근육인데요. 근육이 쭉 와서 이제 뼈에 붙을 때는 흰색의 힘줄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도 근육은 빨개요. 빨갛고 힘줄과 인대는 하얗게 보이는데요. 하얀색으로 딱딱하게 붙는 것이 힘줄, 뼈 마디마다 안정성을 잡아주는 것이 인대. 그래서 손가락 마디마디, 손등, 손목까지 마디마다 인대가 다 있습니다. 힘줄과 인대는 어디에 붙을까요? 근육으로 시작되어서 쭉 가서 이게 흰색으로 변하는 힘줄로 돼서 뼈에 붙죠. 아킬레스 건이 되고, 또 인대,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내측 인대죠. 그래서 뼈에서 뼈로 시작되는 인대. 그래서 인대는 인대에서 인대로 끝나요. 하지만 힘줄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중간에 있어요. 근육에 연결돼서 뼈에 붙는 게 힘줄입니다. 달라요. 인대로만 뼈에 붙고 힘줄은 중간에 근육이 있으면서 뼈에 붙는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기능도 조금은 다르죠. 제가 설명했다시피 어쨌든 간에 장력을 버티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 하지만 조금씩은 다 다르더라. 힘줄은 근육을 축적시키는 역할, 근육의 폭발적인 힘을 뼈에 전달해서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에너지 보호 역할, 전달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일리오티비얼 밴드, ITB, 장경 힘줄이죠. 그래서 잘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살짝 늘어나더라 라고 하고,
인대 자체는 조인트의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무릎의 인대는 뭐 알다시피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내측 측부인대,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등등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파열이 많이 되는 것이 또 무릎에 인대가 파열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대가 좀 길어요. 많이 길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관절 조직에 비해서 인대 파열이 많은 부위가 무릎이 되겠습니다. 힘줄입니다. 슬개골 위에 보면 대퇴사두건, 대퇴사두건이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슬개건이라 그러죠. 앞두꺼 뼈에서 슬개골에서 동골 앞쪽에 툭 튀어나온 부위 있죠. 여기까지 연결하는 슬개건, 대퇴사두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고 바깥쪽에는 뭐 인대도 외측 측부인대 보이죠? 전방 십자인대 파열된 거 보입니다. 팔꿈치 인대 봅니다. 팔꿈치 인대는 이렇게 역시 강한 결합 조직이 있죠. 측측 측부인대.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팔꿈치 인대 파열이 많아요. 특히 투수 많이 공을 던지다 보니까 인대 파열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팔꿈치 인대가 되겠습니다. 팔꿈치는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는 인대보다는 힘줄에 생기는데요. 여기 빨간색의 근육이라고 그랬죠? 근육이 쭉 가서 뼈에 붙는데 이 부위가 염증이 잘 생기는 부위가 여기 area of pain and inflammation 적어놨죠.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이 부위.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이야기하죠. 테니스 엘보가 여기에 생각보다 염증이 잘 생기더라. 힘줄은 염증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게요. 발목 힘줄의 인대 좀 살펴보면 인대죠. 흰색의 인대, 정거비 인대, 여기 정거비 인대, 종비 인대. 그래서 이때 뭐 힘줄과 구분을 하게 되면 여기 종아리 근육에서 시작된 요거 흰색이 뭐죠? 쭉 내려오는 거는 근육이 붙어 있으니까 아킬레스 건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빨간색이 붙어 있으면 힘줄이다, 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색으로만 짧게 있으면 인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발목 인대가 이렇게 접지르게 되면 역시 인대 파열이 생깁니다. 발목 인대 파열, 정거비 인대랑 종비 인대까지 다 파열이 됐네요. 뒤쪽까지. 인대 3개가 동시에 다 파열됐다. 아킬레스건은 이제 빨간색이 종골에 붙는데 아킬레스건이 상당히 길어요. 여기가 왜 파열이 잘 생기느냐? 길기 때문에 또 여기에 힘줄이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또 염증이 잘 생겨요. 길다 보니까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킬레스건은 염증이 잘 생기고 염증이 생기다 보면 파열도 잘 생기는 부위가 아킬레스건이 힘줄이 되겠습니다. 건 파열이죠. 건 파열에 대해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어쨌든 간 아킬레스건 파열되면 빨리 수술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염증이 생겨져 있고 이미 안 좋기 때문에 빨리 퇴축이 돼요. 위로 뿔룩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잡아서 여기다 붙여줘야 되겠죠.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면 되도록이면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깨 힘줄 인대 좀 살펴보면 빨간색이 근육이죠. 견갑 거근 앞쪽에 있는 것이고 위에서 보면 여기 스프라스피나투스 극상근이 되고 이 밑에 있는 극하근이 됩니다. 이 사이에 인대가 있죠. 견봉과 변쇄관절 보이는 여러가지 등등 인대들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아이고 파열이 많이 생겼는데요. 앞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뒤쪽까지 쭉 다 파열됐고 여기 인대 보이죠? 견봉에서 시작되는 인대들이 여러가지 보면 견쇄관절 여기는 오고돌기 인대 여러가지 인대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이에 이렇게 인대 3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쪽에는 인대가 없고 어깨 쪽에는 힘줄 쪽에는 이쪽 끝에는 없고 여기 뼈하고 뼈 사이에 연결되니까 여기에 인대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인대들이 있죠. 여기 인대에 파열되면 수술하죠. 견쇄관절 인대는 수술하고 여기도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입으로 나눠지죠. 견쇄관절 탈구, 파열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1단계는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2단계는 있는데 3단계 되면은 위로 다 뜯겨 올라가요. 다 뜯겨 올라가니까 수술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엑스레이 잘 찍고 MRI 찍어가지고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CT로는 판단이 안 되겠죠? MRI 찍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초음파로도 잘 안 보여요. 척추입니다. 근육이 많아요. 척추는 대부분 다 근육인데 흰색으로 된 힘줄 부위도 보이고 있습니다. 척추는 긴 근육들이 많고 짧은 근육들이 뼈 사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뼈에 붙는 부위는 이렇게 힘줄로 변하죠. 하얗게 여기가 이렇게 파열되는 손상을 당하게 되면 근육 손상이다. 힘줄 손상이다. 그래서 스트레인, 백 스트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냥 스트레인은 안 하고 스프레인을 할 수도 있어요. 척추인대는 앞쪽에 있는 인대예요. 엔테리얼 롱지투디널 리가멘트 적어놨죠. 여기 이쪽에 있는 인대가 있고 뒤쪽으로 가는 또 인대 여기 보시면 보이죠. 뒤쪽으로 가는 인대가 있어요. 요거 흰 거 요거예요. 옆에서 보면 요거 앞에로 가는 거 요거 뒤에 가는 거 요거.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그 척추를 딱 싸준다 그래요. 척추를 싸줘. 김밥 싸듯이 딱 잡아줘요. 이 역할은 김밥으로 치면 우리가 딱 싸야만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안 흘러나오죠.
그래서 요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인대가 딱 뼈를 감싸주기 때문에 안정성으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척추 인대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인대가 중요해요. 특히 뒤쪽에 있는 인대가 튼튼해야만이 디스크가 많이 안 빠져나와요. 탈출 파열이 안 생기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인대나 힘줄은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죠. 이 부분 잘 알고 병원에서 설명드릴 때 어떤 인대인지 어떤 힘줄인지 꼭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들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꼭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꼭 회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